한국직업방송 2016년 공익채널 선정을 축하합니다. 사랑해요, 한국직업방송. 네, 오늘도 여성의 소자본 창업 코너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선 나린 창업경영개발원의 김우태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부산에서 올라오는데 뉴스에서 오늘 0시, 이제 24시 0시부로 메르스 종료를 선언한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네네. 2015년도가 사실 경기 불황에다가 이 메르스 여파로 굉장히 힘든 그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렇죠. 제가 잠시 2015년도 키워드를 중심으로 잠시 소개를 드리고 네. 2016년도는 이제 양 원장님이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 기관이 뽑은 2015년도 창업 키워드를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네. 한식 뷔페 인기, 두 번째가 도시락 전문점과 베이글 카페의 부상, 그리고 세 번째가 가격 파괴 업종의 선전, 그리고 네 번째가 골목 상권 업종의 강세로 4가지로 표현이 됐었는데요. 네. 이걸 잠시 풀어보면은 사실 건강과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는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40, 50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한식 뷔페의 어떤 그 부활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가정식 식사 대용의 시장으로 성장으로 인해서 사실 도시락의 인기를 타다 보니까 일종의 이 커피 전문점에서도 식사 대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인기를 끌어서 거기에 대한 메뉴를 추가를 했던 게 두 번째고요. 네네. 세 번째는 실속 소비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올해는 가격 파괴 현상이 거세게 일었던 것도 하나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네 번째는 창업 투자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그 경향들이 골목 상권으로 들어가면서 주택가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2015년도에 창업 키워드가 나타났다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따로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아서 올해의 창업 시장의 트렌드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또 이야기를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을 바라보는 이 내년도 창업시장의 키워드는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 원장님께서 전해주실 거라면서요. 네. 옆에 계신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창업을 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어저께 제가 줄 서는 집을 가서 먹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떡볶이를 만드는데도 줄 서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는 뭐냐면 일단은 창업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성실하게 접근해야 될 건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템을 결정할 때 내년에는 어떤 게 뜰 것 같냐면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웰빙에 대한 그런 컨셉, 환경에 대한 문제 이거 신경 쓰셔서 아이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사하려고 그러면 여성하고 어린이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시장이 네.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돈 안 쓴다 해도 정말 줄 서는 집이 있는 거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뛰어나면 가요. 그러니까 사거든요. 아무리 네네. 뭐 얼마나 상황에서도 저게 저 금액 준 거보다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옛날 스타일의 복고가 약간 현대를 가미한 게 뜸. 요새 통바지 입고 다니는 분 많죠. 네. 다시 유행이 그러니까 그게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핏을 보니까 틀리더라고. 보니까 약간 나팔처럼 약간 이렇게 되죠. 틀리죠. 네네. 옛날 거하고 틀린데 그 옛날 그 복고 스타일이 들어오면서 현대 개념이 이제 가미된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중시하는 젊은 층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를 보면은 1인, 2인 그 가구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먹거리라든가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1, 2인에 맞춰서 가구 시장도 바뀌고 있고 먹거리도 바뀌고 있고 포장 단위도 달라지고 있고 이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SNS 무시하면은 정말 장사 못하죠. 그러니까 네네. 아까 우리 앉아서 얘기했는데 옛날에 우리 갔던 집 지금 홍보 못하면은 찾아가도 망하고 안 되니까 바뀐다. 네네. 이 얘기를 많이 하다 지금 나왔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홍보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2016년의 키워드로 생각하시고 아이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날이 가서 두 분의 오프닝의 무게감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오프닝만 하고 가셔도 될 정도로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적다 지금 다 못 적었는데 원장님 나중에 파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워낙 두 중요한 사실들을 꼽아주셔서 이거 언젠가 저희가 뭐 연초에라도 한번 특집으로 좀 마련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좀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원래 했던 대로요. 저희가 한 가지씩 아이템, 창업 아이템 전해드리는 대로 좀 두 분께 아이템을 좀 소개받아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쪽 업종 준비를 하셨는지 알려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도 있었던 전통 한방차 전문점인데 그 네네. 전통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요새는 기능까지 다 첨부가 돼서 그러니까 전에 우리 찻집 가면은 인삼차, 대추차, 모가차, 유자차 뭐 이 정도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은 보니까 뭐 곡물 라떼가 다양한 게 나오고 마를 갈아서 주스를 만드는 거, 브로콜리가 들어가서 뭐에 좋다는 거. 그러니까 기능성으로 따지면은 면역력을 키워주는 주스다. 그거 이제 신뢰가 가잖아요. 그쵸. 생리통에 좋다. 네네. 이거는 남자한테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돼 있어요. 그럼 참 먹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이거 먹으면 한 잔 먹어도 굉장히 내 마음과 몸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리는 거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앞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이제 발효에 대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솔잎을 발효시켜서 차로 만들고 냉음료로 만들고 오미자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어느 찻집에 갔더니 모리화차라고 꽃차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잔에 유리잔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모리화가 확 피어가지고 이게 보느라고 정말 먹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었는데 와, 그런 네네. 거.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 홍시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원장님께서 개발돼 있어요. 좋아하신다고요? 좋아해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찻집은 기존의 커피숍의 테이크아웃 커피점들을 그냥 안 네. 되는 거 그냥 하지 마시고 메뉴를 약간 개편하면서 약간의 리모델링만 하셔서 할 수 있는 한방차 전문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메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업종인 것 같아서 더욱더 이제 풍성한 내용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한방차 전문점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께 그러면 한방차 전문점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사실 여전히 예비 창업자의 관심 아이템은 카페 창업입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미 커피 전문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창업자들이 그 카페 창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어떤 보장성이나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의구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이러한 가운데 커피 메뉴와 경쟁을 하면서 사실 경쟁을 하는 한방차 전문점들이 시대의 소비 트렌드인 웰빙과 힐링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맛과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신선한 재료, 원재료를 24시간 이상 달여서 만든 한방차는 맛과 향을 살리지만 합성 향료나 감미를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보통 중탕을 위주로 해서 생산을 해내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한방차뿐만이 아니고 2030 젊은 세대들에 맞춘 한방 블렌딩 티 그리고 인절미 브레드 등 트렌디한 어떤 신메뉴 출시로 인해서 인기를 끌면서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여러 가지 한약재로 만든 차를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티 테라피 카페 사업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개인의 체질을 알아볼 수 있는 문답지 형식의 메뉴를 줘서 그 기능별로 자신에게 맞는 차를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개인별 맞춤차를 괜찮네요. 주문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차를 마시면서 신체 균형을 맞추고 피로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방차는 이제는 넓은 고객층과 다양한 메뉴 개발로 해서 매출 증대가 가능 아이템으로 계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정말 다들 자기 건강 중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실제로 내가 창업을 함에 있어서 이걸 이제 커피랑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창업의 형태 같은 거를 포함해서 네.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한방차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좀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좀 네.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커피숍들이 크게 생겼다가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이 생기면서 굉장히 한두 평의 작은 공간에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내 브랜드, 토종 브랜드 커피점이 득세를 하면서 얘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지금 문 닫으면은 한두 평에서 할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 매장을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메뉴를
개편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메뉴를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커피 기계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음료만 추가를 하는데 아까처럼 한방 음료를 더 강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라떼 같은 곡물 라떼 같은 거를 더 추가를 시키고 네. 그다음에 주스류 이런 것들을 같이 넣는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를 그냥 쓰면서 간판만 바꿔도 정말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인사동에 가면요 정말 여러 집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곳은 테이크아웃을 해요. 정말 조그만 공간에서. 근데 그게 커피가 아니고 한차 위주로. 그다음에 주스 위주로. 근데 금액대가 한 3,000원, 4,000원대인데 굉장히 줄 서서 사가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맛이 좋아요. 어떤 데는 그래요. 유자차 이렇게 감기 왔는데 유자차나 모가차 먹어볼까 그러고 시켰는데 너무 심심하게 줘가지고 전 꼭 불러요. 다시 또 해와라. 이렇게 너무 심심하다. 그 이유를 네. 안 하게끔 거기에서는 굉장히 진하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네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지방에서 만들어서 직접 갖고 와가지고 그걸 해주기 때문에 원액이 굉장히 센데 네. 테이크아웃을 하는 그런 집들이 지금 볼 때 그 한 곳은 하루에 거의 돈 100만 원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관광객들도 다 사고 2,500원, 3,800원까지 가격대가 쭈르란히 있는데 이렇게 돼 네. 있고 또 한 곳에는 분당에 율동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 매장이 넓어요. 기존 커피숍은 율동공원 넓은데 근처에도 있나요? 전통 찻집처럼 생겼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 저기 대추차 끓이는 그 불이 있다니까요. 그 끓여 중탕기가 있어서 계속 끓이면서 네. 가면은 은은하게 대추차가 나오고 전통 음악이 나오고 그러니까 힐링이 되는 거야 가자마자. 네네. 근데 10,000원 받아요. 딱 한 상을 줘. 대추차 시키면은 대추차 한 대접에다가 옆에다 한과나 무슨 약과 약식 이런 거 같이 해서 주고 식사 그렇게가 대용으로 식사 해도 대용으로 되겠네요? 할 수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정식 먹으라 하면 캐주얼 한정식 10,000원 받는데 네. 내 같으면 한정식 안 하고 대추차 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왜냐면 그래요. 인건비도 줄어들고 네. 한 재료로 계속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운영 관리도 쉬울 것 예로부터 같아서. 우리가 물장사가 네. 제일 남는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이 네. 얼마냐에 따라서 테이크아웃으로 기존 커피숍을 조그만 걸 인수해서 테이크아웃을 갈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전통 찻집처럼 큰 거를 해서 모던한 인테리어로 바꿔서 거기로 갈 거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율동공원에 하시는 분도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건물을 샀다 소리가 들려요. 굉장히 오래 잘하고 알겠습니다. 있고 네.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숨도 안 쉬고 설명하시는 걸 봐서 굉장히 이 분야 시장 전방이 밝나 봅니다. 중간에 전문 용어도 나왔죠. 돈백. 네. 하루에 돈백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아이템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한방차 전문점 현재까지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사실 한방차가 이제 다양하게 변형이 되면서 범위도 굉장히 광범해졌죠. 예전에 우리가 차라고 하면은 녹차, 홍차, 그 잎차를 보통은 그랬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최근에는 뭐 허브티, 블렌딩티, 버블티, 한방차 등 모든 그런 광의의 개념에서 이제 차가 포함이 돼서요. 네. 차 산업을 동시에 키우고 있고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현재 이제 차 시장 규모를 보면은 현재는 약 한 2,500억 정도 그런 어떤 시장인데 꾸준히 계속 성장 중에 있고요. 네. 커피 시장이 사실 4조 원에 비하면은 뭐 적은 비비는 합니다만은 네. 차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는 커피 시장에서 비해서 이제 블루오션인데다가 소비자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국 그 농수산식품유통에서 발간한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을 보면은 네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국내 다류의 어떤 소매 시장 규모가 1,653억 원에 이르니까 이제 후반기까지 하면은 거의 한 3천억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네. 한 온라인몰에 따르면은 2014년도 국산 재료로 만든 전통차 판매량이 2013년도보다도 217%가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커피하고 탄산음료가 18%하고 21%의 증가에 비하면 거의 10배 수준으로 전통차의 판매량이 증가했으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액상차 시장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옥수수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옥수수차가 지고요. 네. 이제 우엉차가 헛개차가 뜨면서 맞아요. 사실 다이어트 효과라든지 그런 어떤 기능성이 있는 그런 우엉차의 시장이 판매량이 82%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음료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시장은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전통 한방차는 고유 성능뿐만이 아니라 맛까지 대폭 개선해서 젊은 소비자들의 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보통 보면 한방차는 이제 요즘은 테이크아웃 전문까지 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세를 해서 한국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컨셉으로 해서 예전에 그냥 음료를 마셨던 것보다는 뭐 피로 회복,
그다음에 담배 해독, 숙취 해소, 피부 미용, 다이어트라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이제 건강차를 내세워서 네. 고객들을 잡고 있는데 이제는 남녀노소의 체질에 상관없이 건강한 음료 제공으로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지금 시장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즘 블루오션 시장이라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자체가 참 찾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 한 아이템으로 한방차 아이템 지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까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한방차 전문점의 매력에 푹 빠지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한 정보를 저희가 전해드려야겠죠. 이런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좀 찝어주시죠. 그 방송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화도 많이 받게 되고 또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 위력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래요? 받는데 네네. 기존의 커피점, 테이크아웃점을 이걸로 한방차 전문점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정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메뉴 연구만 된다면. 네. 그래서 많이 퍼질 수가 있는데 그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내 점포만의 가장 차별화된 전략이 없이 두루두루 따라한다 그러면은 망하는 것도 두루두루 망하겠죠. 힘들어지겠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 가지를 주력으로 해서 모든 메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원, 투, 쓰리 한 3개 정도만 주력으로 가시고 나머지는 사이드로 가시고 그다음에 그 부가적인 거를 한과를 판다든가 약과를 판다든가 같이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심지어는 어떤 데는 한차를 팔면서 와플을 파는 데도 제가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막 이게 뭐가 떡만 주는 게 아니고 모찌떡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찹쌀떡 외에 그런 것까지 파는 데도 그만큼 퓨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내 매장만의 컨셉을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항은 뭐냐면 주방장을 두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방장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메뉴를 개발하고 직접 만들고 하는 제일 인건비 포션이 높은 거를 내가 책임져야 가격도 줄일 수 있고요.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느 직원이 어느 종업원이 내가 만드는 만큼 성의껏 해주겠어요. 그죠? 네네. 내만 한 게 없으니까 나를 위주로 해서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여러 가지 만들어서 다양하게 주지 말고 몇 가지 주력으로 해서 저 집은 어떤 차가 참 맛있다. 그러다 가다 보면 항상 중탕을 하고 있다. 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테이크아웃도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뛰어난다. 이런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연구하시면서 그 메뉴에 대해서 포장까지 기존의 커피숍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응용하면서 네네. 참고한다 그러면은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정말 가능한 업종이 아닌가. 내년에 그냥 봄 되기 전에 창업이 되지 않을 그래요. 업종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많은 비용이 안 들이고도 창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요거 하나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업 비용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비용이면 준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업종 변경으로 해서 가능한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팔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더 좋겠죠. 또 아울러서 여성 고객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섬세한 여성이 창업하는 데 좀 유리하고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점포 모델의 경우는 이제 독립 창업과 샵인샵의 개념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독립 창업의 경우는 이제 소규모 매장도 창업도 고려해 볼 만하고요. 네. 주요 상권은 주로 이제 오피스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역세권 중심 상권들이 좋긴 한데 사실 오피스 상권들은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주말 영업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피스와 주택이 상존해 있는 그런 지역은 이제 주중과 주말의 영업이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권을 중심해주면 좋겠고요. 인테리어는 카페형으로 해서 대화하게 하는 분위기로 꾸며주는 게 제일 좋고 네.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면 좋겠습니다. 네네. 독립점포형 66m 제곱 20평 기준이죠. 창업비용을 검토를 해보면 네. 인테리어는 평당 한 150만 원 정도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간판이나 메뉴판 사인물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쇼케이스, 냉동 냉장고, 제분기 또는 오븐 등에서 주방 설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가구나 의탁자의 매장 짓기가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 외에 냉난방기나 기타 비용에서 500만 원에서 점포 임차료 제외하고 6,500만 원 정도 창업비용이 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창업 비용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 정도 창업 비용으로 가게를 차렸을 때 어느 정도 수익성 누릴 수 있을지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익을 볼 때는 내가 매장형으로 하면서 테이크아웃을 겸할 거냐 아니면은 주방 공간만 만들어 놓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한 66제곱미터 아까 이제 투자 비용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월 매출이
한 1,800에서 2,000 정도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만큼 입지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될 만한 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전제가 돼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상비로 한 65%가 나가는데 그걸 세목세목 따져본다 그러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17.5%에서 한 3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재료비가 한 30% 정도에서 이제 600만 원 정도 되는데 2천만 원 중에서 이제 경상비가 65%다 보면은 1,300만 원 정도 되고 순수익이 70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세목세목 들어갔을 때 월 관리비 11% 정도 해서 한 220만 원, 제세 공과금이 3%에서 60만 원, 네. 기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7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여기를 따지고 보면은 내한테 떨어지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의 경우 평수를 확 줄여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간다 그러면 작은 네네.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랬을 때는 한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나오는 곳들이 창업을 해야지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인 경우는 순수익으로 따져보면은 한 300만 원 내외가 순수익이 잡혀요. 아. 그렇게 되다 보면 들인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익이 많죠. 그러니까 기존 투자 비용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존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좀 안 돼서 문 닫으려고 하는 곳을 인수인계하게 되면은 네.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대 이내로 모든 거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들인 돈에다가 1,000만 원 정도 해서 리모델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테이크아웃을 겸한 매장을 한다 그러면은 연수익으로 따지면은 정말 8에서 10% 정도 순수익이 나오니까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매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때 매출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가차를 내가 담가야 되고 유자차도 정말 직접 산지에서 직접 담가서 보내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원재료비를 줄여야 내 수익이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굉장히 좋았던 거는 대추 있죠. 네네. 그걸로 해서 만들어준 건대추 정말 빙수 먹는데 굉장히 감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네. 것들도 이제 생각한다면 좋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업 비용 또 수익성까지 점검하면서 뭐 중간중간에 두 분의 어떤 전략들도 이렇게 녹여서 좀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이런 것 모두 다 팁으로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두 분 모시고 카페 업종 가운데서도 블루오션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한방차 전문점에 대해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정보 탈탈 털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